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이지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이지훈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령 임신은 위험하다가 아니라 고령 임신은 관리하면 충분히 안전해질 수 있다입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원장님, 제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속에는 단순히 의학적인 걱정보다 불안, 죄책감, 미안함 같은 감정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령 임신을 숫자나 통계나 이런 것들보다는 현실적인 의학과 그리고 실제 진료 경험 관점에서 차분하게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진료실에서 이런 고령 산모들을 많이 만나시다 보니까 이 산모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읽어주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셔서 우리 원장님과 상담도 나눠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결혼 풍경이 정말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달라졌죠? 네, 네, 맞습니다.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에 표를 보시면 지난 30년을 비교하였을 때 남성의 초혼 연령은 약 5.5세, 그리고 여성의 초혼 연령은 약 6.2세 상승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바로 결혼을 하자라는 추세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각각 그 개인별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산의 연령도 덩달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결혼을 하면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갖자라는 흐름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자체도 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거고 그렇죠. 출산도 역시 내가 준비가 됐을 때 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요. 이걸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의료 시스템이 이 변화를 어떻게 서포트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출산 연령이 아무래도 늦어지다 보니까 산모들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부분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령 임신에 대해서 이제 산모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 우려들이 진짜 많은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우려들을 좀 많이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위험하진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말은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고요. 의학적으로 보면 고령 임신은 젊은 연령대의 임신에 비해서 확인해야 될 변수들이 더 많은 임신입니다. 네. 그 변수를 어떻게 또 관리하냐에 따라서 위험한 임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누구보다 더 안전한 임신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령 임신이라면은 그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태아의 유전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성 당뇨, 그리고 임신 중독증, 그리고 조산, 유산, 사산의 가능성도 증가하고요.
쌍둥이나 삼둥이 같은 다태 임신도 높아진다는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지 100% 생긴다 이런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높아지는 가능성 때문에 조금은 우려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할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관리한다면 고령 임신도 충분히 행복하게 또 출산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좀 무서운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유산의 위험도 좀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율,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좀 보시나요? 고령이라고 해서 꼭 유산이 될 거다라고 저는 절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쵸. 환자분들에게. 예. 근데 35세 미만에서도 20대에 비해서는 확실히 증가하는 게 의학적인 사실이고요. 앞에 보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0세 미만에서는 자연 유산의 빈도가 약 7에서 15% 정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30세에서 34세에서는 약 8에서 21%, 그리고 35세에서 39세에서는 약 17에서 28%, 그리고 40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한 34에서 52%까지 확 증가하게 됩니다. 네. 자연유산의 80%는 임신 12주 이내에 발생을 하고요. 이는 연령 증가에 따른 난자의 그 질의 저하로 알려져 있고요. 초기 유산의 대부분의 원인은 유전자 이상으로 밝혀져 있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고령 임신, 이제 유산의 가능성도 나이별로 조금씩 높아지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의학이 굉장히 또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건강 상태도 예전보다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 노산의 어떤 기준 자체도 조금 이제 늦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현재 알고 계신 35세의 기준은 지금 1950년도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인데. 네, 그때는 지금처럼 태아를 초음파를 볼 수도 없었고, 아. 그다음에 의학적인 기술도 지금처럼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 학회에서도 이걸 노산의 기준을 딱 35세다라고 기준을 하는 것보다는 네. 아예 구간을 나눠서 35세에서 40세, 40세에서 45세, 45세에서 50세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환자들을 케어하고 상담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근데 아직 완전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 이지훈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늦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주제로 저희가 건강한 고령 출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0대 여성분,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전화를 주셨어요.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계시다고 합니다. 뱃속에 아이는 잘 크고 있고 이제 나이도 많고 첫째가 좀 조산이어서 지금 조금 걱정이 되신다고 해요. 자, 이분께는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 조산을 하셨다면 되게 걱정이 많으신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조산에 태어나게 되면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가야 되고 그 아기를 케어하기 위해서 그 산모뿐만이 아니라 남편분도 같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분이 과연 몇 주일까? 일단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주수가 좀 이르다 그러면은 자궁경부를 이렇게 묶어주는 자궁경부 봉축술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네. 조산이어서 꼭 둘째를 조산을 한다 그건 절대 아닌데 그쵸. 조산의 위험도가 높아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래도 일단 뱃속에 아이가 잘 크고 있다고 하니까요. 불안감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들도 잘 체크하시면서 한번 건강하게 출산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로 접수된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대 후반 주부라고 하셨고 초산이고 여가로 제왕절개를 앞두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가일 때 제왕절개를 꼭 해야 하는지 후유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초산인데 일단은 여가다 보니까 수술 앞두고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제가 그쵸. 진료를 보면서 네. 저희 산부인과 교과서에 딱 제왕절개 해야 되는 적응증이라는 표가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요. 네, 명확하게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적응증은 이전에 제왕절개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꼭 제왕절개를 해야 되고 네. 그 리스트를 천천히 하나씩 내려가다 보면은 아기의 포지션도 있습니다. 아기가 지금처럼 여가로 있다든지 아니면 아기가 옆으로 누워 있는 횡화로 있을 때는 이때는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왕절개를 하시는 게 맞고요. 제왕절개 후유증이라는 건 통증 정도만 있을 뿐이지 뭐 이게 자연분만에 비해서 후유증이 더 많다거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모르는 걸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꼭 건강한 출산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여가여서 막 이렇게 체조들도 많이 하시고 요가도 하시고 하는데 이런 게 좀 도움이 되는지 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저도 고양이 자세도 많이 추천드리고 있긴 한데요. 네네. 어떤 분들은 한 33주까지 아기가 여거로 있다가 네. 고양이 자세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35주에 도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로 접수된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대 여성분이시고 자영업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5년 후에 출산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고령 임신을 하면 다운 증후군 위험이 높은지도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예,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시죠? 네, 걱정이 네, 되죠. 맞아요. 당연히 저희도 걱정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교과서에서 또 표를 하나 보면은 네. 그 나이 연령대별로 그 다운 증후군의 위험도가 나와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게 되면은 20대 때 아기를 가지면 한 1000명 중에 1명꼴로 다운 증후군의 아기가 나오고요. 네. 30대 때 아기를 낳으면은 한 450명 중에 1명꼴로 다운 증후군 아기가 나오고 그리고 40대 때 아기를 낳으면은 40명 중에 1명꼴로 다운 증후군 아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조금 천천히 임신 계획이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그 요즘에는 난자 냉동 같은 것도 하니까 그런 네. 프로그램도 좀 찾으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이 이제 건강한 출산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쪽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저희 이제 고령 임신, 건강한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뭐 여성들의 모든 연령에 있어서도 굉장히 몸에 많은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고령의 산모들 아니어도 사실 출산은 정말 꼼꼼한 준비,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임신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든 예비 산모들에게 건강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30대 후반이라도 굉장히 건강하고 안정적인 임신을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20대 때라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 하나만으로 임신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맞지는 않고요. 그리고 모든 임산부들은 임신 초기에 몸에 필요한 항체들이 있는지, 뭐 간 수치는 어떤지, 갑상선 호르몬 검사는 어떤지 그런 호르몬 수치를 보는 혈액 검사를 일단은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궁에 혹 같은 거는 없는지, 아니면 자궁에 기형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그런 기저 질환이 있으시면 확인을 하고 잘 조절을 하시면서 임신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임신 초기에 꼭 해야 할 산정 검사들도 알려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면 되겠고, 고령 임신이라 조금 더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 외에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될 검사도 있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나이가 많아가지고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된다. 그런 절대 아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 임신일 수도 그 유전자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도 되게 많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에도 보면은 모든 임산부에게 그 태아의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를 권유하게끔 돼 있습니다. 선별 검사를 먼저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진단 검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부부들은 오셔가지고 저 어차피 그냥 아기 낳을 거예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아무 검사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네.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런 그 의견도 충분히 존중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 검사도 선택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하셔서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검사 방법도 좀 궁금한데요. 예, 네.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저는 임신 한 9주쯤 되시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는 태아 염색체 선별 검사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산모님들은 일단 선별 검사 먼저 시행을 합니다. 선별 검사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체 혈청 선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대부분 알고 계신 그냥 1, 2차 검사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모체 혈청 선별 검사는 태아나 태반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저희가 분석하는 검사고요. 1차 검사는 임신 11주에서 13주 사이에, 그리고 2차 검사는 임신 15주에서 22주 사이에 보게 됩니다. 두 번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1, 2차 검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검사가 어떤 검사를 보냐라고 말씀드리면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워 증후군, 그리고 신경학 결손의 위험도를 보게 됩니다. 네. 태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유전자 이상이 다운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선별 검사라는 것 자체는 다운 증후군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검사고요. 그래서 선별 검사에서 얼마만큼 다운 증후군을 스크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한 90에서 95%에서 스크리닝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확도가 꽤 높네요. 네. 그리고 이런 검사들은 무조건 다 신뢰할 수 있는 검사들은 아니고요. 네. 다운 증후군이 아닌데 다운 증후군이에요라고 보고하는 비율은 한 5%에서 됩니다. 네. 반면에 옆에 보시면 그 니프티라는 검사도 요즘 되게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이 검사는 마찬가지로 산모님의 혈액으로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산모님 혈액 안에 아기 DNA 조각들이 이렇게 동동동동 떠다닙니다. 그걸 직접 보는 조금 더 정확한 선별 검사이고요. 네. 그래서 그 니프티라는 검사는 임신 10주 이후 때나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임신 사실을 좀 늦게 알았다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니프티 검사 마찬가지로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워 증후군, 그리고 성염색체 수적 이상을 보는 검사고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니프티 검사 하시면 성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니프티 검사는 다운 증후군을 한 99%까지 스크리닝 할 수 있는 반면에 위양성률은 0.5% 미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두 가지 검사 다 저위험군, 고위험군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저위험군으로 나오면 일단은 괜찮아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모체 혈청 선별 검사에서 고위험군이 나오면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네. 일단 니프티 검사를 해서 혹시라도 거기서 괜찮은지 한번 보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그 아기 유전자를 직접 보는 진단 검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프티 검사에서 그 고위험군이 나오면 선택지는 진단 검사 딱 한 가지로 좁혀지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양수 검사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침습적인 방법으로 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정확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우선 확진 검사의 종류를 좀 알려드리자면요. 임신 시기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검사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임신 11주에서 13주 사이에 할 수 있는 육모막 검사가 있고요. 임신 15주에서 할 수 있는 양수 검사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각각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육모막 검사는 복부나 질 쪽으로 해가지고 소량의 태반 조직을 저희가 떼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아기의 유전자 자체를 보는 검사고요. 양수 검사는 임신 15주 이후에 가능한 검사고요. 복부 접근을 통해 가지고 약 30cc 정도의 양수를 저희가 채취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검사를 해가지고 검체를 가졌는데 어떤 걸 볼 수 있냐라고 물어을 보시는데요. 태아의 유전자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유전자는 실타래 모양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네. 1번부터 23번까지 23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는 어디가 3개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는 어디가 하나가 있는지 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실타래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배열이 다 괜찮은지, 어디 있어야 되는데 빠진 데가 있는지, 아니면 네. 없어야 되는데 낑겨 들어간 데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어디에 중복이 되어 있는지 보게 됩니다.
네. 확진 검사의 정확도는 한 99.9%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주 작은 모자이시즘이나 아주 작은 미세 결손 같은 거는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알고 네.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태반이나 양수를 통해서 확진 검사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태아 유전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요거 영상도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네. 저희가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육모막 검사하는 검사를 동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 병원은 복부 쪽으로 어프로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것처럼 바늘이 초음파 보면서 바늘이 들어가고요. 그러네요. 거기서 주사기로 저희가 소량의 태반 조직을 좀 떼어내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검사를 확인하게 돼 있고요. 예. 간혹 육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가 위험하진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육모막 검사는 한 약 0.5% 그리고 양수 검사는 한 0.2%에서 태아의 소실의 위험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검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도 이제 꽤 높지만 그래도 아주 낮게 이런 네.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 검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검사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검사든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건강엔 환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이제 고령 임신, 건강한 출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 듣다 보니까 고령 임신이 그냥 반드시 무조건 위험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고령 임신이라고 해서 꼭 고위험 임신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험 임신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채로 임신을 하신 분들이거나 이전 임신에서 임신 전 당뇨나 임신 중독증을 경험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자궁 근종이나 자궁 기형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조선의 위험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고위험 임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조금 더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찬찬히 관리하시면서 또 출산 과정을 지켜보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런 고령의 출산, 뭐 고령 임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원장님과 전화 연결 도와드리고요. 0266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자로 접수된 사연들이 좀 있어서요.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여성분이시고요. 생리가 2주 이상 계속이 되고 생리통도 이전보다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다라고 하셨어요. 1년 전에 자궁 근종 진단을 받으셨고 따로 뭐 이제 어떤 치료는 받지 않으시고 경과를 관찰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궁 근종이 있으시면은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가지고 자궁 근종이 더 커지지는 않는지 아니면 위치는 괜찮은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종이 위치에 따라서 자궁 근종이 내막에 혹시라도 노출이 돼 있다 그러면 생리량이 더 많아지실 거고 생리가 오랫동안 지속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궁 근종 때문에 생리통이 좀 있으신 분도 계셔서 빠른 진료를 보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까요? 자궁 근종일 경우에? 근종이 예.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수술적으로 아. 근종을 제거하는 수술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전문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검사 받아보시고 치료를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문자로 접수된 사연 하나 더 만나볼게요.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시고 고령 임신으로 진단을 받은 뒤에 임신 중독증이나 조산 위험이 높다는 말을 들어서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고 지금 12주 차 산부인과는 정기적으로 잘 검진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고령 임신이라고 해가지고 임신 중독증의 위험이 꼭 높아지냐 그건 절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아마 다니시던 산부인과에서도 아스피린을 좀 드렸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령 임신인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피린 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산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경부 길이도 자주 좀 보시고 아기도 괜찮은지 자주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처럼 주기적으로 검진 잘 하시는 게 또 꼼꼼한 관리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출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문자로 접수된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40대 여성분이십니다. 육모막 검사는 산모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해야 하는지 검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육모막 검사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산부인과 검사가 이건 꼭 하세요라고 하는 건 절대 없고요. 저희가 그냥 권유 드리는 거지 그 선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모나 남편에게 있습니다. 네. 검사 자체는 이게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 병원에서는 저희가 복부 쪽으로 바늘을 들어가서 소량의 육모막 검사를 채취하기는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40대 여성분, 고령 임신 중 혈당이 높게 나와서 임신성 당뇨로 진행될까 불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임신 24주 차라고 하셨네요. 임신 24주 차가 되면은 아마 곧 임신성 당뇨 검사를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은데 그때 임신성 당뇨가 확진이 될 겁니다. 근데 혈당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꼭 임신성 당뇨로 진행이 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가 되게 바뀝니다. 그래서 당 대사 능력도 바뀌고 인슐린 분비 능력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임신성 당뇨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임신성 당뇨가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꼭 바로 그 인슐린을 맞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은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그래도 혈당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인슐린을 투여하면서 혈당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 임신성 당뇨가 진단받으신 분들한테 저는 말씀드리는 게 다음 임신에서 그러면 얼마만큼 또 임신성 당뇨의 위험도가 있을까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한 50%에서는 다음 임신에서도 임신성 당뇨가 생길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한 20년, 30년 지났을 때 현성 당뇨병으로 가신 분들이 한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임신성 당뇨로 진단이 되신다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시면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출산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령의 산모일수록 이제 뭐 여러 가지 위험이 높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쌍둥이 다태아를 임신할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고령의 산모일수록 자연 임신의 확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는 난자의 수와 난자의 질의 저하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 그 난임 클리닉을 방문을 하고 계신데요. 35세를 기점으로 저희가 난임 시술을 할 때 넣을 수 있는 배아의 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쌍둥이와 삼둥이 같은 다태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시험관이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다태아 임신 출산율이 높아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했을 때 이제 뭐 한 명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와는 분명히 다를 텐데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실제로 네. 그 쌍둥이 딸이 있는데요. 그러세요. 네,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보면서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자궁은 이렇게 풍선과 같은 구조입니다. 되게 잘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그 안에 한 명이 있을 때야 두 명이 있을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죠. 네. 그래서 쌍둥이, 삼둥이를 임신했을 때는 자궁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풍선을 불 때 풍선이 점점 커지면 풍선의 그 목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자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궁의 그 자궁목, 자궁경부라고 합니다. 저희가 자궁경부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조산의 위험도도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태아에 비해서 다태아에서 임신 중독증에 걸릴 확률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나게 되고요. 쌍태아 간 수혈 증후군과 같은 일란성 쌍둥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이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도 잘 봐야 해서 그 다태아 임산부들은 자주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공간은 또 일정하기 때문에 산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다태아 임산부들은 단태아 임산부보다 더 주기적으로 더 자주 검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초음파 검사도 더 많이 해서 아기들의 뭐 몸무게 차이가 안 나는지 뭐 양수양은 괜찮은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임신 중독증이 심해지면 두통이나 뭐 시야 흐림 증상 같은 게 나타나는데 그런 증상이 생기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주 병원에 방문하셔서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뭐 고령 임신이라고 해서 덜컥 겁부터 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오늘 저희 주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너무 늦은 임신은 없다. 네. 네. 고령 임신이라고 해서 꼭 위험하다 그런 절대 아니고요. 임신 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해야 할 검사들 잘 챙기시면은 누구보다도 안전한 임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지훈 원장님과 함께 고령 임신 늦어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저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혹시라도 이게 전화 연결이다 보니까 전화상으로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 후에 치료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원장님께 좀 질문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이지훈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Q&A를 통해서 고령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오해는 좀 풀어보고 또 진실을 명확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닥터에게 물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 보여주시죠. 자, 굿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나이가 많으면 자연분만이 어렵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고령 임신이라고 해가지고 꼭 자연분만이 불가능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전에 분만을 했는지 아니면 초산인지 그 여부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자연분만의 성공 여부도 갈립니다. 음. 태아의 위치나 태아의 크기에 따라서도 자연분만의 성공 여부는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학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나이가 들면은 자궁 근육의 탄력과 그 다음에 반응성이 감소를 합니다. 진통이 오는데 제대로 힘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자궁 경부나 회음부가 제대로 잘 늘어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제 경험상 고령 산모들은 진통을 하다가 수술하는 경우도 되게 간간히 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연령이 좀 높아질수록 자궁 경부의 어떤 이런 그 탄력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준비 중인데 고령의 남편은 상관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것도 당연히 뭐 이제 남성의 연령도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중요합니다. 요즘 남편분의 연령도 되게 높게 측정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걱정을 먼저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여성분들은 본인이 태어날 때 자기의 난자 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본인이 평생 쓸 수 있는 난자의 수를 가지고 너무 태어나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하지만 남자들은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이게 리셋이 됩니다. 하지만 20대 때 생성하는 정자와 그리고 40대 때 생성하는 정자의 질과 수는 확연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만들어지는 정자의 수도 감소를 하고요. 활동성도 감소합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금주 그리고 금연 그리고 적절한 식단과 운동을 잘 하시면 그 정자의 질도 호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임신 3개월 전부터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영양제도 잘 챙겨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좀 텀을 두시고 철저하게 관리하시면 또 이렇게 다 리셋이 돼서 정자의 질이 또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임신, 출산 또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가 고령일수록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걱정도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하십니다. 네. 네. 제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나이에 따라서 태아의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를 나타낸 건데요. 만 나이 25세 때는 다운 증후군 위험도가 1,300명 중에 1명꼴, 그리고 35세 때는 350명 중에 1명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5세, 50세가 되면은 35명 그리고 25명 중에 1명꼴로 다운 증후군의 위험도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다운 증후군만이지 그 옆에 보시면 전체 염색체 이상의 위험도도 나이에 따라서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임산부가 고령일수록 태아의 유전자 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연령에 따라서 조금 위험도는 높아진다는 걸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령 임신 또 건강한 출산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원장님과 전화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사연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Q&A를 통해서 굿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한번 해결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다음 궁금증 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4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네요. 저희가 문자로 접수한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험관 시술로 임신을 하셨고 고령 임신이라 출산 방식이 조금 이제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난임 치료 후에 임신에 성공하셨고 현재 임신 중기 관리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일단은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네. 축하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태아의 위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태아가 여가로 있거나 횡어로 있으면 100% 수술을 하시는 게 본인도 그렇고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기 머리가 밑에 있는 그 두위로 있다거나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께 선택을 드립니다. 두 분께서 일단은 자연분만을 시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날짜를 잡아서 제왕절개를 하시는 것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출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궁금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시고 자연 임신에 성공을 하셨는데 고령이라 대학 기형 검사와 추가로 받아야 할 검사가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임신 초기에 혈액 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아까 이야기 나눴던 검사들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죠. 네.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 산모님이랑 혹시 남편분이 그냥 남은 임신 기간 동안 편하게 주무시겠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그 진단적 검사를 하시는 것도 권유를 드리고요. 아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그냥 일반적으로 니프티 검사 정도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두 분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혹시라도 뭐 초음파 봤을 때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저희가 진단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저희는 직접적으로 권유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철저하게 좀 본인의 선택이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문자로 접수된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역시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시고 고령 임신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태동이 줄어든 것 같아 불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현재 임신 32주 차신데 요거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태동이 있다가 없으면. 네, 태동이 있다가 없으면 네. 불안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그렇죠. 저희가 임신 막달이 되면 태동이 좀 감소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32주 차에 태동이 감소한다는 건 조금 이상한 사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태동 검사라는 거를 32주쯤 하는데 그거 해보시고 괜찮은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태동이 줄어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병원을 내원하셔서 아기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잘 상담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출산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건강한 출산, 고령 임신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궁금증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령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해결해 보고 있고요. 또 다음 궁금증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자, 임신 중에 이제 양수 검사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리긴 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질문도 진료를 보다 보면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고령이어서 아기 유전자를 꼭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께서 선택하셔서 양수 검사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 100% 권유드린다 이건 절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임신 20주쯤에 되면은 저희가 머리끝부터 아기 발끝까지 정밀 초음파라는 걸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쪽에서 혹시라도 뭔가 구조적인 이상이 있다, 혹시라도 다지증이 있거나 심장에 기형이 있거나 뭐 척추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아기들은 유전자 이상이 있을 수 있어서 그때는 양수 검사를 저희가 좀 강력하게 권유는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두가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조금 위험이 인자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의료진 측에서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좀 이해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궁금증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일수록 임신을 계획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답변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계획된 임신에서는 뭐 저희가 술이랑 담배 그리고 방사선에 노출될 확률이 확연히 줄어드는 건 맞고요. 그리고 엽산 같은 거 잘 챙겨 드시고 하시면 아기의 그 신경과 결손도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그 임신을 계획하시고 계시면은 몸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이나 당뇨가 같은 그 기저질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질환들을 잘 관리를 하신 채로 임신을 시도하시고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출산, 임신 계획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몸 관리를 하셔서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궁금증도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자, 고령인데 임신 기간 중에 어떤 걸 신경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고령 임신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고 가장 안 좋은 생각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고요. 고령 임신일수록 정기검진과 올바른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고령이신 분들이 더 정기검진에 따박따박 맞춰서 오시고요. 본인이 뭔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진료를 보셔서 맞아요. 본인도 괜찮은지 그리고 아기도 괜찮은지 확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정기검진을 놓치지 않으시고 잘 진료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딱털게 물어보세요. 여러 가지 궁금증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을 좀 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29입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이제 어떤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제 임신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좀 궁금해서 네. 네네, 그래서 뭔가 지금 임신 준비를 언제부터 하면 좋은지랑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있으면 어떤 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요. 임신을 앞두고 있으면 저는 최소 3개월 전부터는 그 본인이랑 그리고 남편분 같이 엽산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엽산이라는 거는 그 아기의 신경과 결손에 되게 그 도움을 주는 그 비타민이고요.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잘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산전 검사를 두 분이서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산모님은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체들이 다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뭐 간 수치라든지 뭐 당 수치 이런 것도 괜찮은지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풍진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풍진 항체가 없으시면은 풍진항체 예방 주사를 맞으시고 그 뒤에 한 달 후부터 임신을 시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성분께서 혹시라도 산전 검진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액 검사를 간단하게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3개월 전부터 엽산 드시는 걸 설명해 주셨고 산전 검사도 이것저것 좀 받아볼 게 많네요. 그리고 풍진 항체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예방 접종 후에 또 한 달 정도 후에 임신을 계획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결혼도 잘하시고 또 건강하게 임신 출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갑니다, 원장님. 그래서 고령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가 쭉 한번 나눠봤는데요. 고령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앞두고 있는 분들, 이런 임산부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을까요? 네. 고령 임신이라고 해서 가장 위험한 건 나의 그 자체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적절한 검사 관리가 되어 있다면 고령 임신도 충분하게 안전한 임신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함께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정을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령의 산모분들도 좀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산모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고요? 고령 임신은 절대 늦은 임신이 아니라
함께 준비하고 가야 하는 임신입니다. 산모도 가족도 그리고 의료진도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임신 기간 중에 3개월 동안은 초기 엽산 꾸준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진 예방접종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당뇨, 고혈압, 그리고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그런 그 본인의 건강 검진을 잘 하시는 게 좋고요. 임신 후에는 짠 음식과 과식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로 인해서 고령 임신에서는 당뇨와 고혈압 가능하다는 거 피하시는 게 좋고요. 무리한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령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누워만 계시면 그게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30분 정도는 하루에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고령 임신 건강 관리하는 방법까지 쭉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뭐 치료법도 또 예방법, 준비할 방법들 꼼꼼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치료법이 있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인마다 치료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지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장소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와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